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에 이어 임원 인사도 큰 폭으로 단행했습니다. 특히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들이 대거 배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뉴 삼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겨울이 예상보다 짧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과 전망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198명 승진을 발령하는 등 자세히 살펴보니까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이 배출됐는데 또 주목할 점이 여성, 그리고 외국인들 임원이 크게 늘었네요. 이번 인사 개편의 핵심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제일 크고 세계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는 세계 리더죠. 예. 삼성전자의 인사는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이후에 이른바 이 국정농단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을 하면서 다시 경영 일선으로 오면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전에 사장단 전원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CEO 세 분을 다 교체했거든요. 이어서 이번에는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상무급, 부사장급 임원들도 상당수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승진을 시키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젊은 인재들 30대 이 상무가 4명, 예. 또 40대 부사장이 10명, 또 외국인과 여성 이렇게 그동안에는 연공 서열 체제에서 다소 좀 소외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발탁이 됐거든요. 예. 세대 교체 차원 또 이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주의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글로벌 공급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위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임원 인사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뉴삼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뉴삼성의 그 본질은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가자 이재용 부회장은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 이렇게 연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의 인류 기업을 따라가는 카피캣으로 복제하는 데서는 세계 인류였습니다만은 예. 제일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다소 조금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예. 이 대목을 돌파해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삼성기업도 진정한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이번 인사의 방점은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 특히 기술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나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발탁을 해서 전진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인재가 있으면 서로 스카우트 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동양 사회가 그렇습니다만은 연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인사 불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완전히 혁파를 해서 이제는 나이나 연차 같은 거 따지지 않겠다. 오로지 성과와 능력, 회사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상징적인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외부 환경을 지금 보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이 2주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 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럼 봄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역시 반도체고요. 예.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중에서도 D램, 특히 이 D램은 주로 전자기기의 기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반도체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기술 우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세계 1위가 삼성전자, 세계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예. 최근 모간 스탠리라는 미국 IB 또 대만의 트랜스포스 같은 곳에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D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좋은 시절이 갔다. 그래서 D램의 겨울이 왔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한 번 나빠지면 한 5년, 또 좋아지면 5년 이것이 순환을 그리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불과 2달 만에 반도체가 겨울이 왔다라고 했는데 2달 정도 반짝 다소 주춤하더니 다시 지금 올라가는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예. 대로 D램의 고정 가격 추이가 지난 2달 전에 비하면 상당히 크게 올라왔죠. 예.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 점에서 겨울이 오는가 했더만 반짝 겨울로 끝나고 다시 벌써 봄이 온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봄이 옵니다. 지금 이 반도체의 봄이 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게 예. 한동안 공급망 쇼크 뭐 이런 거 또 재고 관리에서의 이상적인 흐름 때문에 겨울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겨울이 매우 단기에 끝나고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뭐 주가를 보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10월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국내 반도체 산업 원래 수출 효자를 톡톡히 했잖아요. 노릇을 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반도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뭐 효자 산업이고 예. 수출은 거의 반도체 없는 한국 수출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주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도 지금 7만 전자 선에 예. 삼성전자 이름이 3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가는 7만 전자라 해서 흔히 증권가에서는 속으로 7만 전자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올 초에 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는 93천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만 3천 원에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7만 8천 원, 9천 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예. 것이죠. 최근에 좀 올랐지만 여전히 낮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에 전망을 하는 데가 많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 차질로 해서 반도체 생산, 전자제품 생산이 일시 차질인데 이게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1분기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가 지금 종래에는 퍼스널 컴퓨터 여기에 주로 사용됐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 산업에서 반도체 없는 기계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동차 또는 뭐 심지어 냉장고 심지어 애기들 장난감에서도 반도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나 SK의 이 수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효율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반도체 대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출 호조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서명까지 했어요. 행정명령에. 지금 대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착수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시행이 되나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발빠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의 순 배출량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탄소가 지금 발생이 되면 그게 온실가스를 형성해서 지구로 들어온 햇볕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되고 예.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가 아닌 파괴로 치닫는 지구가 된다. 이래서 전 세계가 지금 힘을 모아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계획을 상당히 앞당기는 또 하나의 조처를 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저것은 법입니다. 예.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바로 법이 되거든요. 의회가 파기하기 전까지는 법인데 연방정부의 이 탄소 중립 계획을 명시를 하고 그걸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세계적으로도 덩치가 크고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어떤 경제적 행동은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바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2030년까지 모든 건물에는
앞으로 그 재생 전기로 에너지를 쓰겠다. 그다음에 2035년까지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외 일체 차는 연방 정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예. 모든 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5년에 가면 이제 연방 정부는 완전히 탄소 중립을 해서 연방 정부 입장에서 탄소를 조금이라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일체 주문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를 탄소 중립으로 아예 다 싹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요가 또 많아질 거고 공급난이 그러면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텐데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차량들이 반도체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 배터리 이 반도체와 배터리 두 개의 비가 재생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반도체와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가 예. 세계에서 다 1등, 2등, 반도체는 1등, 또 배터리는 중국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부분의 경우에서는 공급난 문제 때문에 예. 수급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공급난이라기보다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경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또 갑자기 수요가 커지는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의 미래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요. 예. 자,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각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이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은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픽에 한국은 상당히 미진하죠. 그러네요. 전 세계가 전기차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용은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내수 시장이 예. 그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기차로의 전환 이 대목은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비전을 선언한 지 1주년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내일 인사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앞으로 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탄소 중립과 관한 한 기후 악당이라는 좀 악평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보다는 우리가 덜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탄소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으로도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화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리 협정에서 지정한 것처럼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순배출량이라는 게 탄소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탄소를 배출량을 줄이되 조금이라도 계속 생산하면 그 계속 생산하는 부분만큼은 숲을 만들어서 흡수를 해서 네트로는 순정가분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주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1주년 실천 기간입니다. 이것을 맞아서 이제 기업인들을 대거 내일 청와대로 초청해서 기업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탄소 배출량의 거의 75%에서 80%가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의 협조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의 어떤 같이 공생하는 그런 윈윈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